저는 이 두 권이 동시에 제안이 왔었고, 이 두 권이 사실은 제게 가장 처음 들어왔던 글 원고였어요. 그간 글 그림을 다 작업한 책들만 출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글 원고를 처음 받아서 되게 일단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원고를 받아서 읽어보았었고, 단지 둘 다 작업할지 혹은 하나만 작업할지는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읽어봤을 때 이 두 작품 속에 동일한 엄마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동일한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그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었고, 일단은 원고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제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또 캐릭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을 기준으로 원고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 같은 경우에 너무 재밌었고, 그 작가님 특유의 코드가 되게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머릿속에 되게 쉽게 떠올랐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같이 작업하게 됐죠.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진짜 압도적으로 저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여러 번 고쳐 그렸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저도 굉장히 큰 욕심이 있었던 게, 사실은 이 원고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장면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소라에게 건네는 말이 또 되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어린 시절 저도 되게 울림으로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떠올랐고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정말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엄마랑 소라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 뒤에 이렇게 달과 나무와 해가 있어서 거기 모자를 쓰고 있는 버전이 원래 맨 처음 그렸던 마지막 장면이었고, 요거를 이렇게 뒷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뒷모습으로 학교로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가는 소라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이렇게 의견을 받고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었고, 또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되게 당당하게 웃고 있는 소라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해봤었어요. 그러다가 그 편집자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넣어보자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 표정이 해를 놀리는 소라의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수정하고 그 표정을 여기에다 넣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상도 살짝 수정하고 뒤에 놀리던 아이들의 뒷모습까지 그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제일 쉽고 재밌었던 장면은 이 장면들이에요. 놀리는 장면들. 신나게 놀리는 장면들. 제가 사실 누굴 막 놀리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막 놀렸던 캐릭터들이 나중에는 되게 당당하게 또 뿅 하고 등장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그릴 때도 되게 저 역시도 뭔가 후련하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큰 만족감이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맨 왼쪽에 있는 버전이 가장 처음에 제가 그냥 보내드렸던 장면이에요. 뭔가 이런 표정으로 지구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는 소라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편집부에서 의견들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했어요. 뭔가 돼지코를 달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다가 본문 스케치 옛날에는 소라가 선글라스 쓴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표지에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선글라스 쓴 장면을, 소라 혼자 선글라스를 쓰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장면을 그렸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두 가지 버전을 또 그렸고요. 이 중에서 좀 더 정면을 향해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걸 이제 뭐 타이틀 색깔을 좀 수정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표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나긴 과정들이 있었고, 표지가 아무래도 이 책의 얼굴이다 보니까 모두가 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형이 약간 각진형이어서 네모 공주라든지 뭐 이런
별명들도 있었고, 뭐 약간 제가 그 포항 출신인데 포항 안에서도 약간 시골에서 좀 비교적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골 아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촌스럽다는 등, 뭐 냄새가 난다는 등 이런 식의 놀림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어린이 시절에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 놀림에 뭔가 반박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거나 뭐 애기소침해하거나 그랬었고, 엄마한테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게 또 싫어서 되게 잘 지내는 척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한테 털어놨거나 혹은 이런 책을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도 누가 놀려도 나는 나로서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걸 좀 더 일찍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만들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못 털어놨다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저희 애는 조금이라도 놀림받으면 막 네.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네, 착한 아이였구나. 네, 착한 아이가 되려는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진짜 착한 아이였다기보다는 네, 착한 아이, 착한 장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는 작업실이라기보단 사실 집업실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작업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뭘 못 버리고 막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꾸며져 있어요. 인형, 친구들이나 독자분들이 주신 뭐 쪽지, 어디서 모은 엽서, 뭐 온갖 소품들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고 막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림책도 많이 있고 늘 약간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어글버글한 느낌으로 그러면서 식물 조금 많고 이런 분위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음악하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친구의 색깔도 거실 공간에는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실이에요. 이 거실 공간에서 또 그 음악하는 친구가 홈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예술가의 집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 공간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저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처음에는 달을 놀리고 그 다음에 해를 놀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은행나무를 놀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글을 쓸 때 막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처음에 달 놀렸고 그 다음 해 놀렸으니까 이번에 대충에 마지막에 나무 들어가면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은행나무를 놀리는 장면을 넣었는데, 이제 편집부에서 은행나무가 냄새가 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자기 냄새를 지독하게 풍겨서 이거 이제 은행 열매를 보호할 그 냄새가 나는 거래요. 그런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사실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속이랑 달라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맞아요. 분량도 뭔가 좀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한번.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 조금 더 내용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자세해졌던 것 같아요. 놀리는 장면 같은 것도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초고에서는 조금 더 자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제목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전작이 그거거든요. 점심 때 뭐 먹었냐고 묻지 마라. 근데 책 제목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묻지 마라, 이런 도전적인 어투를 잘 안 쓴대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점심 때 뭐 먹었냐 묻지 마라, 이렇게 마라까지는 아니어도 엄마한테 그만 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책 원고를 쓰는 중간에 이제 생각이 나는 편인데, 제가 그 책 제목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왜 주부들이 약간 블로그 글 써가지고 막 이런 알바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이거 얘기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웃던데, 이제 인터넷에 네이밍 공모전 있어. 예를 들어서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어떤 사람이 열려고 하는데, 이거 슈퍼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네이밍을 다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심심하니까 그냥 몇 개 적어서 내면 대부분 탈락하지만 어떤 건 그냥 당첨이 돼서 신세계 상품권도 오고 스타벅스 쿠폰도 오고 되게 쏠쏠하고, 그러니까 그걸 짓는 제 자신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로 웨이스트 마켓은 이제 공모를 할 때 쓰레기가 없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없이 제품을 판다는 뜻이니까
뭐 없다 쓰레기, 업스마켓 어때요? 이렇게 해서 냈더니 뭐 또 커피 쿠폰이 하나 뭐 이런 그리고 막 책 제목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소소한 그런 것들에서 그냥 제목이 자꾸 연관이 되고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막 놀림을 받았던 기억보다는 최근에 속상했던 일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시겠지만 제가 추석 때 친정에 딱 갔는데 그때 제 남동생이 저랑 3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걔는 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뭐 외국계 회사 들어서 돈을 되게 잘 벌어요. 근데 되게 이제 가족끼리 편한 자리니까 약간 저희 직종이 막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걱정해 준다고. 어휴 누나 돈 그거밖에 못 벌어서 어떡하냐고 월급 그거 받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보람 작가님처럼 막 뭐 속상하거나 뭐 좀 그러면은 뭐 할 말을 좀 하고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뭐 선을 넘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날 그냥 조용히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쭈구리가 돼서 집에 왔는데 밤에 이렇게 누워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지르륵 나는 거 약간 뭔가 이렇게 당한 것 같고 왠지 막 또 그렇잖아요. 형제 관계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남동생이랑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사랑을 쟁탈하기 위한 어떤 라이벌 관계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모든 복합 감정이 그날 밤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날 당연히 속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되게 막 달이랑 해를 떠올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실 뭐 달한테 야 해는 200만 원 버는데 뭐 너는 왜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러면 그 질문 자체가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달을 생각하면서 아 그런 존재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건데 내가 또 어떤 사소한 포인트에 굉장히 속상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뭐 달이나 해를 떠올린다고 해서 안 속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2, 3일 정도 속상해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잘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질문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대답하기 되게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뭐 소중한 존재,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큰 진리나 큰 걸 뜻할 때 해, 달 이런 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부처님 말씀에도 뭐 견얼망지라고 해서 뭐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냐 이런 말도 있듯이 뭐 어떤 큰 존재나 진리 같은 거 얘기할 때 해, 달 이런 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냥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었던 거고 마지막 나무는 또 약간 끼워넣기식으로 해, 달 나왔는데 원래 어린이 책에는 약간 3박자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2개 넣는데 하나만 넣지 하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게 된다. 저 그래서 달 해까지는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은행나무는 정말 신선하다. 네.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의미들을 다 찾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의 픽은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소라가 성장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손을 흔드는 상대가 엄마인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여정을 같이 따라와 준 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뭉클했던 장면이고 그리면서도 또 여러 번 고쳐 그린 만큼 또 장면에 대한 애착이 남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네, 그리나요? 저는 이렇게 달 막 꼬집으면서 놀리는 장면이 제일 좋은데 제가 처음에 글 원고를 쓸 때는 저는 재밌게 썼지만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 달 이런 거를 의인화해서 그리면 그림이 쉽게 유치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뻔하잖아. 달에 팔다리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는 거 좋아하는 그림 작가가 누가 있을지 만약에 그린다면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잘 나와줘서 네, 좋아요. 좋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저부터 답변을 드리면
맞아요. 그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데 살짝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장면이 점심때 뭐 먹었냐고 묻지 마라에 나오는 장면이고 오른쪽 아래가 이번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뒤에 지나가고 있는 조연들이 같은 앞 책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책에서 좀 더 뚱뚱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달을 놀리는 장면에 약간 빌드업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뚱뚱하게 묘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름이나 또 출판사의 이름이 슬쩍슬쩍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눈여겨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이름을 갖고 놀렸는데 이 가게들도 다 쪼글쪼글해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살짝 숨겨놓은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네, 쪼글쪼글해졌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디테일을 더 잘 찾더라고요. 어, 저는 약간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되게 뭔가 크게 뭔가 그런 어떤 구상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런 창작 방안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엄마로서의 역할 또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뭐 그런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을 잘 하는 와중에 제 실생활이랑 딱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순간에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냥 제가 약간 예술병에 걸렸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뭐 밥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 청소해도 다 약간 헛짓거린 것 같고 그러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니까 아, 내 본분이 생활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본분을 예술인으로 뒀을 때의 제 자신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본분이 생활인이고 생활인에서 부가적으로 창작 과정이 나오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이 더 마음에 들고 그 과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생활이랑 좀 밀접한 그런 창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또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림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림 작업을 한 그림책 중에 나무늘보가 주인공인 책이 곧 나올 예정이고 또 제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빠글빠글한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패밀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오는 책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매년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시즌 약간 그림책 같은 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글은 이제 벌써 넘어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만 서두를 풀자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분명히 그 기상청에서 요즘 그 불화청이라고 하죠. 기상청에서 눈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시멜로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그림책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뭐 출판사에서 그런 크리스마스 원고를 찾기도 했지만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항상 그 시즌에 이렇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청소하기도 귀찮고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그걸 자꾸 뜯어먹고 이러니까 그냥 그 해는 그냥 치워버리고 그거를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식을 안 한 그 해 애들이 약간 그런 지네들끼리 셋이 모여서 막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트리도 없고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애들은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분위기 있죠. 벌써 한 달 전부터 구성되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환상,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책을 내년에 나올 예정. 기대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